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었어요. 화면을 봤을 때 숨이 멈췄습니다. 잔액 10만 340원. 3억이 있어야 할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다시 넣어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하지만 똑같았어요. 10만 원. 평생 모은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ATM에 매달려 겨우 버텼습니다. 안 돼, 안 돼.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어요. 없는 번호라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절반 사라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도장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당했구나. 사기당한 거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새벽 4시였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밤새 전화했다고. 왜 안 받냐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68,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어요. 아니, 살았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25에 결혼했어요. 남편 박철수와 40년을 살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요. 큰아들은 43, 분당에서 회사 다녀요. 딸은 40, 일산에서 주부로 살고 있죠.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그냥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바람 한 번 안 피웠어요. 술도 안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산 40년. 그게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3년 전 7월,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좋은 사람이었다고들 했어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안 나왔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실감이 안 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이 말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라고.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 사시면 외롭다고.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딸도 걱정했어요. 자주 오겠다고. 그래. 너희 바쁘니까 괜찮아. 자식들이 돌아갔어요.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2주일도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이 너무 넓었어요. 30평 아파트.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리라도 들으려고.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자는 게 4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건강하냐고 물었어요. 응, 잘 지내. 1시간 있다 갔습니다. 딸도 비슷했어요. 아이들이 학원 가야 한다고. 그래, 어서 가봐. 명절에나 모였습니다. 그것도 점심만 먹고 흩어졌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야기만 했어요. 남편이랑 여행 다닌다고, 손주들이랑 캠핑 간다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 말 걸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작년 3월이었어요. 친구가 노인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라고, 탁구도 치고 그러라고.
처음엔 싫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는 곳.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심심했습니다. 따라갔어요. 노인정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밝았습니다. 탁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커피도 마시고, 매일 나갔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공이 제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공을 주우러 왔어요. 키가 175 정도, 반백의 머리,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공을 주워 건넸어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 본다고. 자기는 최민수라고 소개했어요. 김영숙이에요.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탁구를 치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못 쳐요.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한번 배워보라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노인정에서 만났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꺾으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요?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2주일쯤 지나자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탁구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럴까요? 노인정 앞 카페에 갔어요. 어떤 커피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전 아메리카노요. 자기도 아메리카노래요. 쓴 걸 좋아한대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익숙하대요. 자녀는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대요. 아, 그러세요. 그 사람도 혼자였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제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힘들겠다고 했어요. 외로워요. 사실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도 그렇대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 이상했어요. 68인데 가슴이 뛰다니.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잘 잤냐고 물었어요. 네. 당신은요? 잠이 안 왔대요. 왜냐고 물었어요. 제 생각 때문이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68배 얼굴이 빨개지다니.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 만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냐고. 네.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정식 데이트로. 좋아요. 20년 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설렜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재혼하면 어떻겠냐고. 네,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대요. 저도 그래요. 그럼 결혼하자고. 하지만 뭐가 걱정이냐고 물었어요. 자식들 인생 따로, 우리 인생 따로래요. 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또 해? 68배? 하지만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달랐어요. 매일 전화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한 번도 못 들은 말, 그 사람은 매일 했어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그 사람이 환호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어요. 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하윤아, 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 농담이냐고 물었어요. 아니야. 진심이야. 누구냐고 물었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분이야. 얼마나 만났냐고 물었어요. 석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재혼하냐고. 그래.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나도 정신 차렸어. 그래서 재혼하는 거야. 딸이 울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진원 조회했냐고 물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재산 얼마인지 아냐고. 알지. 3억 정도. 그 돈 노리는 거 아니냐고. 아들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래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한 달만 기다려 보래요. 싫어. 엄마 마음 정했어. 아들이 달려왔어요. 딸도 함께 왔습니다. 제발이래요. 뭐가 부족하냐고. 자주 못 와서 죄송하대요. 앞으로 자주 오겠대요. 딸이 울었어요. 너희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외로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기네 집으로 오래요. 싫어. 엄마는 엄마 삶을 살 거야.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각서 받겠대요. 그래, 받아. 엄마가 번 돈이야. 엄마 맘대로 쓸 거야. 자식들이 나갔어요. 한 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대요. 자식들도 이해할 거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겠죠? 당연하다고 했어요. 작년 10월 재혼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 둘이서만 했어요. 자식들은 안 왔습니다. 식사도 둘이서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래요. 네, 당신. 처음으로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 제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68 나이에 신혼이라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사람이 말했어요. 공동통장 만들자고. 공동통장? 네, 부부니까 함께 쓰자고. 그래요.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통장을 만들었어요.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생활비로 쓰자고. 좋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여행 가자고. 제주도에. 좋아요. 20년 만의 여행이었어요. 사흘간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호텔에서 잤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여행비는 200만 원 들었어요. 그 사람이 50만 원 냈어요. 나는 150만 원 냈습니다. 많이 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부부니까. 2달째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공동명의요? 네. 세금 문제 때문이래요. 변호사한테 들었대요.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이래요. 그런가요? 나중에 상속할 때도 좋대요. 자식들한테. 그럼 그렇게 할까요? 고맙대요. 다음 주에 등기소 갔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꿨어요. 시세가 7억이었습니다. 절반이 그 사람 거였어요. 3억 5천. 하지만 괜찮았어요. 부부니까.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이 집도 없이 쫓겨날 텐데 그럴 순 없잖아요. 석 달째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대요. 사업이요? 네. 미국에서. 식당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2억이래요. 2억이요. 그건 너무. 아들이 성공하면 우리 노후도 편하대요.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래요. 하지만
한 번 믿어달래요. 고민했습니다. 2억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고맙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은행 갔습니다. 2억을 송금했어요. 통장 잔액이 1억이 됐습니다. 3억 중에 2억이 나간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넉 달째. 그 사람이 또 말했어요. 계좌를 정리하자고. 정리요? 네. 관리하기 편하게. 당신 명의로 하나만 두자고. 왜 당신 명의로요? 세금 문제래요. 또 세금. 그럴까요? 다시 은행 갔습니다. 제 통장을 해지했어요. 1억을 그 사람 명의로 옮겼습니다. 이제 제 통장은 하나. 연금 들어오는 통장만 남았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게 맞나?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람이 안아줬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5달째. 그 사람이 변했어요.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 만난다고. 모임 간다고. 요즘 왜 이래요? 피곤하대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밤에도 피곤하다며 일찍 잤어요. 예전처럼 안 안아줬습니다. 외로웠어요. 혹시 질린 건가? 내가 늙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피부도 처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6달째. 그 사람이 자주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들 만난다고, 운동한다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남자들끼리 모임이래요.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로웠습니다. 재혼 전보다 더. 자식들이 생각났어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내가 먼저 등 돌렸으니까. 작년 12월 15일. 그날 아침. 그 사람이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고. 조심해서 다녀와요. 키스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키스였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산이라 전화 안 터지나 보다. 저녁이 됐어요.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무슨 등산이냐고. 오늘 안 만났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짓말이었구나. 밤 10시. 집에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절반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넣었어요. 잔액 10만 340원. 아,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었어요.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변호사 상담 받았습니다. 승소 가능성 30%래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한 달 후, 그 사람이 잡혔어요. 3번째 결혼 사기였대요. 다른 할머니들도 당했대요. 하지만 돈은 이미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렸대요. 회수 불가능. 3달 후,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공동명의라 복잡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시세보다 싸게 팔렸습니다. 절반은 사기꾼 목, 압류됐어요. 나머지 절반, 3억 5천 중에 대출 갚고, 변호사 비용 내고, 1억 남았습니다. 그것도 사기꾼 빚 변제에
제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40년 모은 돈 3천만 원. 지금은 아들 집에 삽니다. 작은 방 하나. 10평도 안 돼요. 며느리 눈치 봅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엄마, 어디 가세요?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보고하고 다닙니다. 손주가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우리 할머니 사기 당했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창피해요. 너무 딸이 말했어요. 용서는 하는데 믿을 수 없대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꿔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깨면 식은땀 범벅. 정신과 약 먹습니다. 우울증이래요. 노인정도 못 가요. 친구들 얼굴 못 봐요. 집에만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재혼 전보다 더. 여러분, 제 이야기 남 일 아니에요. 황혼 재혼 사기. 작년 피해액 1200억 원이래요. 평균 피해자 나이 67세. 제가 평균이에요. 만약 재혼 생각 있으시면 최소 1년 만나보세요. 자녀들과 꼭 상의하세요. 신원 조회 꼭 하세요. 재산은 사후에 정리하세요. 의심되면 주저하지 마세요. 자식들 말이 잔소리 같아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외로움을 채우려다 남은 인생 다 망칠 수 있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자주 연락하세요. 자주 찾아뵈세요.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에요.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가 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가족 이야기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과거 동료 한 명도 소개 안 했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놨어요. SNS 안 한다고 했어요. 다 신호였어요. 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아니, 외로움에 40년 모은 재산, 3억 원, 아파트, 7억,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 자존심, 다 잃었어요. 6개월 사랑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진 건 한 달에 80만 원 연금, 아들 집 작은 방, 우울증 약, 그리고 후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